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조가 자신의 최대 업적인 수원 화성. 자, 헷갈리지 마세요. 두 개로 구별하셔야 돼요. 수원 화성은요, 성곽이에요. 남한산성과 같은 성, 돌로 쌓은 성이에요. 그리고 수원 화성 행궁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 수원 화성 안에 있거든요. 행궁은 아시다시피 정궁이 왕이 진짜 묵는 제1궁전이라고 하면 행궁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왕의 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장이요. 예전에 청와대가 있을 때 충청도에 청남대가 있었던 것 같이 수원 화성 행궁은 궁이에요. 건물이요. 그거는 화성이라는 성곽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수원 화성 한번 가보세요. 괜찮다니까요. 아니면 나중에 저와 함께 한번 역사 답사 한번 가시든지. 자, 여기에 자기만의 도시를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노론들이 반발하죠. 야, 전마야. 저 한강 남쪽에 무슨 저기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저 뭐야? 우리와 한판 진짜 본격적으로 붙어보겠다 이거야? 우리 노론들은 이 한양에 있고 지는 저기 화성 만들어가지고 한번 남북 대결하겠다 이거야? 반발을 당연히 하죠. 어이 왕, 돈 낭비하지 마시오. 무슨 지금 신도시오? 했는데 여기에 정조가 꽁꽁꽁 숨겨놨던 뭐를 공개를 해버려요. 비장의 카드예요. 금등이라는 걸 공개하는데 이게요, 저도 국사 시간에 금등을 공개했다라고 배웠는데요. 왜 그거 설명을 안 해주십니까? 금등, 금으로 만든 등짝이 아니라 등이야! 가 아니라 금은 쇠, 아연이에요. 등은 한자를 보시면요, 봉인, 잠궈버리다 등자예요. 즉 이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내용을 쇠, 금고 안에 넣고 잠궈버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금등했다는 것은 정말 민감한 내용이 안에 있을 때 금등한다라고 해요. 이거를 정조가 꽁꽁 숨겨놨다가 드디어 노론들 대신들 앞에서 공개를 합니다. 이리 와봐요.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당신들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전하? 이게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이신 영조대왕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쓰신 유언이요. 아니 공개가 안 된 유언이 또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금등 정말 비밀 문서로 내가 공개를 지금 안 하고 보관했던 거 아니요? 아니 전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잘 보시오. 돌려보시오. 직접 보란 말이오. 내용은 간단하게 이거예요. 내가 내 아들 사도를 죽인 거를 정말로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 에요. 그게 뭐라고? 라고 하시죠? 아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세자를 왜 죽였어요, 영조가? 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왕을 죽이려 했던 역적이기 때문에 죽였잖아요. 역적. 근데 죽인 거를 후회한다는 말은 자기 결정을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괜한 놈 역적 누명 씌워서 죽였구나. 이꼴 뭐냐? 사도세자는 역적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딱 보여준 거예요. 던져가지고 보라고! 니들이 그렇게 죄인이다 했던 우리 아버지가 진짜 죄인인지 직접 당신들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보니까 사형 판결 내린 판사가 sorry, my mistake 한 거잖아요. 야, 그러면서 이 말 합니다. 봤지? 내가 꽁꽁 숨겨놨던 그 영조 우리 할배의 유언장 드디어 공개했어? 우리 아빠 죄인이 아니야. 아니지. 그 말은 뭐냐? 우리 아빠는 억울한 사람이야. 원한 있는 사람. 원한 풀어준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안 그래? 우리 아버지 저기 서울시립대 터에 버려져 있었는데 그걸
당당하게 명당 자리에 내가 이장시켜 드리고 거기다가 그 능을 보호할 수 있는 조그만 도시 하나 만든다는데 그게 잘못이냐고! 노론도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영조 대왕께서는 또 이런 걸 또 왜 남기셨대 이걸. 아이고 진짜 아이고야 해요. 이때 정조 옆에 든든한 한 인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공개합니다. 아마 정조 혼자였으면 공개를 못했을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옆에 든든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최재공이란 인물. 축구공과 비슷한 겁니까? 아니요. 사람 이름이 최재공이에요. 최씨를 할 때 그 최씨와 제공이 이름이에요. 당시 최재공이요. 영조 때 인물이에요. 영조 때 인물인데 미스터 발음소리, 미스터 대쪽. 그러니까 영조고 뭐시기관에 아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목숨이 날아가도 진짜 바른 소리만 했던 사람이에요. 최재공. 나이 많아요. 영조보다 훨씬 나이 많은 할배예요. 어떤 일이 있으냐면 사도세자를 폐세자하고 죽이자 이런 얘기가 영조 때 나왔잖아요. 노론뿐만 아니라 다른 소론 남인들도 감히 토 못 달아요. 왕이 막 눈이 시퍼래가지고 죽인다고 하는데 폐세자 한다고 하는데 전하 웬만하면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시겠어요? 이런 말 못해요 분위기상. 근데 최재공만 다른 이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전하!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세자를 패하실 수가 있습니까? 전하! 안 됩니다! 다들 예스라고 할 때 유일하게 노라고 했던 최재공. 여기 영조가 열받았을까요? 아니요. 신선한 충격을 느껴요. 당파를 떠나가지고 나한테 직언,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인간은 저 최재공밖에 없군. 해서 최재공에게 무한 신뢰를 해요. 쟤는 믿을 수가 있다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사도세자를 폐세자시키려고 했던 걸 일단 한번 철회해요. 취소. 최재공 말 듣고 다들 조용하고 있는데 한 사람 최재공이 안 돼! 전하! 하니까 오케이 일단 취소.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폐세자시키고 뒤주에 가다 죽이죠. 마침 그때 최재공이 모친상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고향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이는 걸 못 말려요. 고향에 가서 어머니 상 치러야 되니까 만약에 최재공이 그 뒤주에 갇혀 죽는 현장에 있었으면 물론 죽였을 거예요. 영조는 어찌 됐거나. 그렇지만 최재공이 계속 뜯어 말렸겠지요. 하여간 나중에 영조가 이제 승하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세손 정조를 불러요. 부른 다음에 최재공 앉으라고 한 다음에 얘기합니다. 세손 들어라. 손자야. 나중에 네가 왕이 된 다음에도 다른 사람 말은 안 믿어도 이 최재공 얘 말은 믿어라 해요. 그리고 최재공 왕한테도 부탁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어린 왕 네가 옆에서 잘 보필해라. 도와줘. 알겠나? 네. 난 죽는다. 꼴까닥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승부수 영조가 후회하고 있다. 즉 자기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다라는 이 비밀 편지를 꽁꽁 감추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로 딱 공개하는 자리에 옆에 국가 원로인 최재공을 딱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맞나 보다 저거. 야 이거 TV쇼 진품 명품에 감정 좀 해봐. 진짜인지 아닌지 된 거예요. 자, 이 최재공 나중에 또 나옵니다. 뭐냐면 수원 화성이라는 그 성곽을 건설하는 게 정약용 혼자만 건설한 거 아니에요. 설계도를요. 그러면 되겠나.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정약용, 최재공 등등 최재공도 엄청나게 큰 공을 들입니다. 수원 화성 건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수원에다가 이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정조는 유수부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수원에요. 수원 유수부. 이것도
국사 시간에는 무조건 외워라 였는데 왜 그럽니까? 유수부는 간단하게 이거예요. 그 경상도, 충청도 이런 데는 그 관찰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그 도지사가 가서 왕 대신 통치를 해주잖아요. 지방자치요. 근데 유수부가 설치된 곳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기억하겠나? 직할시라는 거 기억해요? 부산 직할시, 대구 직할시, 인천 직할시 그거 가지고 예전에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라이벌 의식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직할시는 부산시예요. 부산 직할시. 근데 나중에 대구도 대구 직할시가 됐네. 인천도 직할시가 되고 부산이 굉장히 질투를 느낀 거야. 뭐야, 뭐고 저거. 직할시는 부산 하나뿐 아이가. 대구 전마야가 왜 갑자기 직할시가 됐노?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저것도 다 직할시가 되네.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직할시가 뭡니까? 부산 직할시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은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고 대구는 경상북도지사가 관리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부산 직할시, 대구 직할시가 된 순간 중앙정부가 바로 관리를 해요. 조선시대 때 유수부가 붙는 지역은 그 동네 도지사가 관리한 게 아니라 왕이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어디 있었냐? 강화 유수부. 강화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강화도가 무너지면 한강 무너진다고. 그래서 왕이 직접 관리를 했어요. 강화 유수부. 또 어디냐? 개성 유수부. 개성도 한때는 거기가 고려의 수도였잖아요. 그리고 수원 유수부. 정조가 직접 관리하겠다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수원 화성이라는 성을 만들 때요. 무려 7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조선 최대 규모의 토목 사업이자 조선 최초의 계획도시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 지금의 부여죠, 부여. 부여가 백제 성왕이 처음부터 그냥 허허벌판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는 지금 부여시예요. 백제의 마지막 수도. 조선에서의 최초의 계획도시는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그리고 이 수원 화성이 또 기억해야 될 점이 뭐냐면 평지에 있는 성이에요. 그런 성 없나요? 없어요. 물론 읍성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해미읍성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어를 위한 성벽이 아니라 그냥 경계선이에요. 여기서부터 해미읍성 이렇게요. 근데 대부분의 그 당시 이제 방어용 성들은 산 위에 있었어요. 남한산성, 북한산성, 산 위에. 여차하면 산 속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버티고 안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평지에 있는 방어용 성이었어요. 경계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수원시고 여기는 아니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방어용으로 평지에 만든 성이에요. 그리고 수원 화성 가보시면 알겠지만 의외로 성벽이 안 높아요. 뭐야 이거? 그때 돌이 없었나? 뭐게 높이 쌓다가 말았어요. 아유 실망이야 이거. 이거 뭐 내가 저 멀리서 드르르 뛰면 폴짝 뛸 수 있겠어 라고 하시는데 왜 성높이를 높이 안 쌓았냐 하면요. 이미 화살 쏘고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 정조가 다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활 쏘는 전쟁은 성벽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화살이 위로 올라가다가 뾰 푹 떨어지죠. 높아가지고. 근데 이제는 대포, 포격전이라는 거를 정조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대포. 뻥뻥뻥. 대포를 쏘는 포격전에는요. 성이 높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높으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타겟만 돼. 포탄을 날릴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포격전의 시대 때는요. 성이 높은 게 아니라 낮고 튼튼하게 지으면 돼요. 그리고
돌로 만든 성이라기보다 벽돌로 성을 만들어야 돼요. 에? 벽돌? 에? 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포탄, 대포를 돌로 만든 성에 쏘면요. 돌이 깨져요. 깨지겠죠. 근데 진흙을 구워가지고 만든 벽돌로 성을 쐈죠. 대포를 쏘면은 퍽퍽 벽에 박혀요. 그냥 산속에 포 쏘는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진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 갔다 온 박재가와 박지원 등등 친중파죠. 저 썬킴도 친중파예요. 조언을 한 거예요. 중국 갔다 오니까 중국 집이라든지 성들 다 이런 식으로 벽돌로 구워가지고 쌓아놨더라. 나중에 저와 함께 가실 일이 있겠죠. 지금 중국에 있는 도심에 있는 성곽 같은 경우에는 홍위병 등등등 중국 공산당이 다 밀어버렸어요. 아쉬운 점인데 유일하게 도시에 있는 옛 성곽, 벽돌로 쌓은 성곽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중국의 서안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시안이라고. 맞습니다. 당나라의 수도였고 그 유명한 진시황릉이 있고 뭐 등등등 중국 최고 가장 오래된 도읍인 서안에 가면 서안성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안 부쉈어요. 공산당이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벽돌, 진흙 구워 만든 벽돌로 쌓은 성이거든요. 얼마나 튼튼하냐면 일단 그 성벽 위에 올라가면 성벽 폭이 그러니까 성벽 길이가 아니라 요쪽 끝에서 저쪽까지 폭폭폭 위에 사람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탱크 2대가 지나가요. 실제로 동영상 보시면 탱크 2대가 동시에 지나가고 퍼레이드를 해도 끄떡없을 정도로 튼튼해요.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자전거 빌려주거든요. 자전거 타고 시안 성벽 위에서 한번 삥 탱크 다니던 그 자리 한 바퀴 삥 나잡아라. 연인과 한 바퀴 도는데 한 1시간 걸리는데 나중에 썬킴과 함께 다시 한번 자전거 한번 타시죠. 하여간 이걸 보고 온 박지원과 박재가가 얘기한 겁니다. 전하, 중국 가니까요. 성을 벽돌로 구워가지고 이걸 성을 만들었는데 정말 튼튼해 보입니다. 해요. 그리고 벽돌로 성을 쌓으면 굉장히 빨리 성을 쌓을 수가 있어요. 왜? 벽돌은 규격화가 돼 있잖아요.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돌이야 사이즈 맞는 거. 야야야 여기 구멍 생겼는데 여기 맞는 돌 찾아와라. 아유 좀 모서리 좀 깎아봐. 넣어보자. 에차 아이고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근데 벽돌은 처음부터 규격 사이즈가 딱 규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몇 개 쌓으면 몇 메타까지 나갈 수 있다. 바로 계산 때려요. 그래서 훨씬 더 빨리 공사가 끝납니다. 얼마나 장점이에요. 튼튼하죠. 빨리 공사할 수 있죠. 저렴하죠. 진흙만 구우면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수원 화성을 쌓는 것이 한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웬걸 2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물론 그 벽돌도 큰 역할을 했지만 정약용의 거중기, 우리가 국사 시간에 그렇게 그림 보고 외웠던 크레인이죠. 크레인. 무거운 거 가볍게 위로 올리는 거. 또 큰 공을 줬고 더 큰 원인은 뭐냐면요. 월급 줬습니다. 정조가요. 그 공사하시는 노동자들이요. 예? 그럼 그 이전 공사에는 월급 안 줬나요? 예, 안 줬어요. 노역이라고 해서 그냥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그냥 공짜로 부려먹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빨리 일하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공짜로 일하라고 하면 열심히 일해요, 안 해요? 나는 안 해. 농땡이 칠 거야. 근데 여기는 월급 줬어요. 그러니까 신나죠. 돈 주니까. 보상금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했고 난 정말 이건 정조가 정조대왕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뭐냐면 겨울철에는 성 짓는 노동자들에게 솜으로 만든 옷을 줬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안 줬나요? 당연히 안 주죠. 겨울에도 노동자들은 삼배 그냥 얇은 거 그거 옷 입고 덜덜덜 떨면서 공사했어요. 근데 정조는 겨울에는 솜으로 만든 옷을 다 지급했어요. 그리고 털모자까지 줬습니다. 토끼털로 만든 거. 에? 그게 대단한 거예요? 자, 토끼털로 만든 털모자는요. 4대부들도 못 써요.
이거는 당상관, 그러니까 어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왕 얼굴 보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당상관 중에서도 나이가 환갑이 넘은 할배들만 털모자를 쓸 수 있어요. 왕 앞에서요. 그만큼 귀한 물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조가 현장에서 뚝딱뚝딱 공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 조선시대 때는요, 소 함부로 못 잡아먹어요. 함부로 국가 허락 없이 잡아먹죠. 철컹철컹이에요. 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트랙터를 삶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 허락을 받고 소를 잡아먹었는데요, 수원만큼은 마음껏 소고기를 먹여라 해요. 정조가. 힘이 나야 되니까. 쌀밥, 그냥 맨밥에 깍두기 막 콩나물만 먹고 힘 못 내잖아요. 그래서 힘내서 성 만들라고 수원 화성 건설 현장 옆에 우시장 를 설치를 해요. 마음껏 소고기 먹으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수원 왕갈비가 유명한 거예요. 수원 왕갈비가요. 자, 아쉽게도 여기서 잠깐 여러분과 빠이빠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곧 다시 돌아올 겁니다. 시즌2로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제가 쭉 말씀드렸던 조선사, 태조 이성계부터 쭉 한번 복습을 하고 계십시오. 저는 꼭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몸 건강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